연말정산은 나라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급여로 떼어간 소득세를 다시 돌려주거나 반대로 덜 걷어간 세금을 준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드디어 연말정산 영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은 아직까지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또 몰랐던 내용을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말정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1년 한 해 전체로 받은 소득과 지출을 이제 서류를 정리를 해서 이제 세액을 조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산된 금액을 2월 달에 조정을 받게 돼요. 우리가 1년에 받는 소득이 딱 칼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이가세 표준으로 임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게 되고요.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많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연말정산은 솔직히 저도 그냥 직장 가입자라서 그냥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은행에서 특별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아주 조금이나마 더 알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초보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쉽게 설명을 하면 총 소득에서 이제 빼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 항목이 따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인적공제, 그리고 뭐 부모님을 부양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있죠. 인적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그리고 뭐 특별소득, 기타소득, 뭐 기타소득은 개인연금저축이나 뭐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외하고 나서 이제 세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과된 소득 금액으로부터 이제 세율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세금을 다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세액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고, 특별세액공제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급여를 받잖아요. 전체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남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율을 몇 % 적용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연봉 구간마다 세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연봉이 어느 세액 구간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세액이 결정이 되고 세금이 계산이 되면 이제 세액공제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이 이제 딱 나오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때까지 낸 세금이 많았다. 그러면 돌려주는 거고, 적게 냈네. 이러면 다시 세금을 가져가는 게 연말정산이고요. 그래서인지 13월에 보너스라고 많이 여겼던 연말정산이 어느 세액공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13월에 폭탄이 된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소득이 크면 클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은 소득에서 500만 원 빼고 4,500만 원에서 계산하는 것과 거기 5천만 원에서 세금이 500만 원이 나는데 거기서 50만 원을 빼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했는데, 그 공제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분리가 되면서 좀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세금을 다 내면 아차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육비, 뭐 유치원비라든지 학교 관련 비용이라든지 의료비, 뭐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 그리고 기부금, 이런 영수증들은 미리미리 챙겨 두셔야 돼요. 따로 국세청 전산에 뜨는 서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서류를 따로 발급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종합저축 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청약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5년 이내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셔서, 만약에 뭐 장기간 유지하겠다 하시면은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그 안에 해지를 할 것 같다 하시면 소득공제 받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첫 번째가 카드예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그러니까 공제하기 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25% 이상은 써야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지만 국세청 자료에 뜨고요.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액수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뭐 신용카드로 제가 급여 25%인 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어요. 그러면 25%까지는 뭐 뭘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뭐 신용카드를 써서 15% 공제를 받는다면은 75만 원밖에 못 받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일 경우에는 150만 원, 그러니까 30%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맞춰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시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암, 사망, 의료비 등 보장성 보험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국세청 전산으로 뜨긴 하는데, 혹시나 잘 보시고 누락된 부분 있으면 그런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 IRP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연금저축을 400만 원을 연간 한도로 맞춘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돌리시면 거기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쨌든 연금상품이에요.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가 묶일 수밖에 없어요. 개시 연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액공제 때문에 무조건 넣는다기보다 어차피 할 거면 넣으시는 게 좋지만, 굳이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우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되게 높아요. 기타 소득세가 16.5%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 떼고 중도 해지 해약 환급금을 적용하고 하면 원금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무주택이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라면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이, 왜냐면 그쪽은 받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급여를 이제 전체 소득금액을 아까 말씀드렸지 뺄 수 있는 부분을 빼는 게 좋기 때문에 급여 많은 쪽의 부양가족 공제를, 의료비나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중복은 안 돼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오해가 되셨나요?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폭탄이 아니라 보너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특히 기혼자들보다는 미혼자분들에게 이 영상 꼭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정산도 현명하게 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100%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연말정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